쿨루셉스키를 영구 제명하는 일이 있더라도 손흥민 원탑 체제를 고수하겠다. 축구를 임하는 자세는 모두가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토트넘을 구해내면서 북런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3월 마지막 밤 12시에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루턴 타운을 2대1로 제압합니다. 이 경기 직후 여러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해결사 면모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의 절반에 가까운 5분 정도 긴 시간 손흥민 선수 하나를 극찬하고 나서 영국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클루셉스키에 대한 칼을 빼어든 것에 대한 입장까지 밝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경기 후 어떤 말들이 화제가 되었는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더 알아보시죠. 토트넘은 이 경기 손흥민을 최전방에 자리했고 베르너 메디슨 클루셉스키를 공격 2선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수마 사르가 중원을 채웠습니다. 승점 3점을 노린 토트넘이었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실점했는데요. 역습 공격에서 안드로스 타운젠드가 비수마를 제친 뒤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받은 로스 바클리가 욕심내지 않고 왼쪽으로 내줬고 타이트총이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적극적으로 동점골을 노렸으나 베르너가 다시 좋은 찬스를 놓치고 손흥민 선수도 아쉽게 골대를 2번 연속 때리는 등 골 기록은 쉽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 부진했던 쿨루셉스키를 빼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했는데요. 감독의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이에 곧바로 득점이 터졌습니다. 후반 6분 존슨이 우측면에서 포로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 반대편에서 뛰어드는 베르너를 향해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고 이에 카보레가 공을 걷어내려다 자기 골문 안으로 차 자책골을 기록했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이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례적으로 선수 한 명에 대해 칼을 빼들고 섰습니다. 아주 강하게 멘트를 하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경기 후 평소와는 다르게 클루셉스키의 부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선수들이 각자 강점과 개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술적인 목표는 똑같다. 윙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대한 클루셉스키가 경기에 너무 관여하려 했던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공을 찾으러 다녔고 항상 공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이다. 후반전에는 우리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수의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축구에서 정말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교체를 선택했다라며 불과 얼마 전 한국 대표팀이 경험했던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실제로 이날 전반전을 보면 왼편에 있던 베르너가 낭비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베르너에게 2-3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클루셉스키 공을 잡으려고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반대편의 그런 상황들 베르너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잡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클루셉스키가 어시스트를 할 수 있고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이 공격 상황, 득점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본인 위주로 플레이가 돌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술적인 계획이 먹히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클루셉스키를 후반 제외하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한 것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날 존슨은 자신의 속도와 퀄리티 좋은 컷백 패스를 이용해 박스에 투입하게 경기가 잘 풀어나가기 시작했었죠. 이와 반대로 전반 시간에 클루셉스키의 위치와 활동 영역을 보시면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잡아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까지 잡아먹는 상황들이 있었고 베르너의 영향력이 극소로 줄어들었죠. 공이 없을 때는 거의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이다 보니까 메디슨은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8번 역할을 하고 클루셉스키가 10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든 경기였는데요.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도가 아니라 클루셉스키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프타임에 교체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슨이 들어오자마자 51분 동점골이 터졌었죠. 곧이은 인터뷰 그 다음으로 나온 현지의 영국 기자들의 질문은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과 대기록입니다. 이날 손 선수가 터뜨린 역전 결승골은 자신의 토트넘 입단 후 160번째 골이었고 대기록에 대해서 이는 토트넘 역사상 4번째로 많은 개인인 골기록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지를 언급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상대가 누구든 어떤 경기를 하든 항상 최고가 되겠다라는 높은 수준의 기대치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손 선수는 상대가 강팀인지 약팀인지 이게 친선 경기인지 챔피언스 리그인지 이걸 신경 쓰지 않는다. 모든 경기 모든 상대팀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어떤 경기를 하든지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며 그러한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장점입니다.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게다가 손 선수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혹은 선수로서 편안하게 그냥 쉽게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걸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가 있는데, 손 선수는 경기를 할 때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최고의 수준을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30세가 넘음에도 최고의 정성기를 보여주는 점이다. 손흥민 선수의 축구와 노력, 리더십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태도와 진정성과 열망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선수들에게도 강조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훌륭한 선수였고 앞으로도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과 더불어서 결국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필요로 한 순간에 중요한 골을 넣어주면서 자신이 임무를 완수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가치와 특징을 추가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86분 경기 막판 정말 지칠 수 있는 시간. 아시아까지 멀리 다녀와야 했고 게다가 나이도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보다 분명히 많은 고참 선수인데 막판에 주워 먹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진영보다 본인이 공을 올라가고 운반한 다음에 기점 패스를 주고 그 패스가 베르너 존슨을 거쳐 다시 들어오는 과정까지 그걸 또 뛰어 올라가서 이어받고 이 상황에서 정확한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해내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를 또 교체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영국 현지 기자들이 소니가 한국 대표로 장거리 비행이 잦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 않느냐 질문을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한 번 손흥민 선수를 찬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피곤할 겁니다. 물론이죠. 힘들 거예요. 제가 호주 대표팀 감독으로 일할 때에도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호주에도 있었는데요. 그 선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다들 힘들다고 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뿐 아니라 시차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 선수들이 그냥 대표팀을 다녀오는 것과 아시아까지 갔다 온 선수들이 겪는 피로감과 힘듦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는 절대 그런 것에서 변명을 찾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하고 싶어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조금 오늘은 못해도 되겠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위대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서 손흥민의 득점과 관련된 기록을 공유하면서 그가 모든 경기에서 어떻게 임했는지 잘 설명하였는데요. 옵타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 5회를 기록한 선수라고 집중 조명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이번 경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결승골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2월 본머스와 맞대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3대1 승리를 결정짓는 골을 넣었고 앞서 치른 에버튼과 경기에서도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 2대1 승리를 이끌었으며 크리스탈 팰리스와 치른 경기에서도 결승골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라며 옵타는 소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중 3시즌 15골 기록에 성공했다. 그는 토트넘의 해결사라며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해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의 출전권을 가질 수 있는 리그 4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토트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 저희 스포츠 감성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계속해서 받아보시죠. 긴 시간 시청과 구독 감사드립니다.